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60명이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확진으로 번복됐지만 일부 확진자는 잘못된 통보를 믿고 외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춘 지 5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혁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군산을 선박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선박 선진화 단지를 구축해 서해안 조선산업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합니다. 군산시와 산업단지공단은 사업단을 출범하고 앞으로 5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자해 산단을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 익산시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부터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익산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유치전에 나선 광주와 경쟁을 하게 돼 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60명이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확진으로 번복됐지만 그 사이 일부 확진자는 잘못 발송된 문자를 믿고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첫 소식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 확진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한 것입니다. 보건소는 24일 오전 8시 56분쯤 코로나19 확진자 60명에게 PCR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40분 뒤 시스템 오류로 안내 문자가 잘못 전송되었다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발송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간진단검사소가 보내온 확진자 정보를 토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민간진단검사소 직원이 양성을 음성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정정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소는 문자가 정정되기까지 걸린 1시간 40분 동안의 확진자 동선은 파악을 마쳤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시민들께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분들한테 혼란을 드린 셈이 됐는데요. 저희가 그 민간 검사소한테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는 잘못된 문자를 믿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에 허점을 보인 익산시, 허술한 관리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76명, 익산 689명, 군산 505명, 정읍 259명 순입니다. 익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일 5만 명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1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8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689명입니다. 한편 국내 3차 백신 접종률은 60%를 넘었습니다. 가동을 멈춘 지 5년 만에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재가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연간 10만 톤의 선박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가동을 약속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가동이 멈춘 지 5년 만에 재가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하진 지사, 강인중 군산시장,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가동 협약식이 군산조선소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내년 1월부터 제가동을 시작해 특수선 선박 중심의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서해안 조선업 메카로 도약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군산조선소 시설 보수를 위해 1,000억 원을 들여 조선업 인력 수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블록 물량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 연말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 약 750명의 인력을 모아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부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LNG나 LPG 탱크도 군산에서 제작하는 등 지속성을 유지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이란 향후 신조까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현대 측에서도 지난날과 같은 가동 중단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1,0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 유발효과는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전북도와 군산시는 연간 60억 원씩 3년 동안 180억 원을 지원하고 블록 생산에 필요한 기능 인력 양성 비용 67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10만 톤 규모의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관공선이나 함정 등 연안을 운항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업 인프라가 집적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더불어 군함, 관공선 등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해서 탄소 중립 시대에 부응하고 국방력과 군산조선 사업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다시 일어서는 군산조선소. 선박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서해안 조선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봄! 화이팅!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의 대표 기업인 명신이 중국 민영 완성차 업체 1위 기업인 지리자동차와 손을 잡고 전기 트럭 개발을 추진합니다. 명신은 지난 21일 지리차 상용부문 측과 화상회의를 통해 전기차 개발 계획, 제조, 판매 기본 틀에 합의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국내 인증과 시장에 맞는 차량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기 트럭 개발을 넘어 양산 단계까지 이어지면 중국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기업인 대흥 CCU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오늘 대흥 CCU와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흥 CCU는 12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2공군에 15,000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세우고 신규 직원 2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내년부터 액화 탄산가스와 드라이아이스 등 산업용 가스 생산에 들어갑니다.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7월 중 발표되며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2024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수변 공간 120만 제곱미터를 활용해 친환경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연구원이 올해 10대 아젠다에 새만금과 전북 강소권역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올해 위드 코로나와 탄소 중립,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역량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권역과 연계를 통한 내부 광역화와 강소 권역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10대 아젠다에는 위기 대응형 사회 안전망 구축과 역사 문화재 조명, 인구 감소 시대 농어촌 사회적 가치 등을 선정했습니다. 조성된 지 30년 가까이 된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군산시는 어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을 출범하고 낡고 오래된 산단을 디지털과 그린, 휴먼 뉴딜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28년 전 조성된 도내 최대 규모의 군산 국가산업단지.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770여 개 공장 가운데 20%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곳을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16개 사업에 1,476억 원을 들여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조성합니다. 올해는 130억 원을 투입해 물류와 안전, 에너지, 인력 양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넓고 과연 이런 산단이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특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친환경, 저탄소, 스마트 산업단지 이런 말들이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야 되고 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이끌어갈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전라북도와 군산시, 산업단지 공단 등으로 구성돼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군산단지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거점 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전북도, 군산시와 힘을 합쳐서 세부 사업계획 수립, 정부 예산 확보, 또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될 사업단을 구성하여 왔습니다. 사업단은 스마트 공장 130개를 만들고 교통과 환경, 사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쓰는 알리백 적용 공장을 30개로 늘리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설비와 전문 인력도 양성합니다. 제조 혁신을 통하여 신사업 분야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고 물류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물류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5년 후에는 90개 기업과 5,100억 원의 매출, 2,3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군산 국가산단. 침체된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달 들어 세 차례나 전북을 찾는 등 호남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일 전주와 남원을 방문한 데 이어 16일에는 전주역 앞에서 유세를 하고 22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과 익산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 후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 다시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득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민주당 텃밭인 전북권 집중 공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선을 지낸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 총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후보는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면서 공정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이라고 호남 정신을 계승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익산 을에서 5선에 도전했지만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의 익산특보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특보단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 앞에서 공식 출정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농생명산업 중심지 육성과 백제 한류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익산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한반도 평화와 함께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은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물류 중심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직속의 전북 총괄특보단에는 익산 특보단을 포함해 5만 8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첨단 극인수소 산업 중심지와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지, 역사문화 중심지, 농생명산업 중심지로서 익산이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익산역은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물류의 중심역이 될 것입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 주택정책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지금의 익산시 주택정책은 무분별한 건설계획으로 인해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주민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황등과 오산, 팔봉동 등을 단계적인 주거 확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분양가를 제어할 수 있는 공공주도형 단지 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식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오는 26일 출판기념회를 진행합니다. 조 출마 예정자가 출판한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는 취업준비생과 독립운동가, 이주 여성 등 자신이 직접 만난 99명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담았고 익산 발전 정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오는 26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리며 안도현 시인이 참석해 북토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익산시는 금강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유치하겠다며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공식 명칭을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로 정하고 참여 대상을 호남 지역으로 제한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면서 광주와의 경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재활기관인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전국의 경기권 용인, 경상권 대구 등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금강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유치하겠다며 지난해 전문 용역을 진행해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공식 명칭을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로 정하고 참여 대상을 호남 지역으로 제한한 지정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유치 의사를 밝힌 익산과 광주를 심사한 후 오는 6월 최종 적격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익산과 광주만 참여하게 되는 지정 평가이고 상황이 이러자 익산시가 익산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광주를 의식하면서 명칭을 호남권으로 정하고 지정 공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익산의 유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유치 운동에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교육지원청도 디딤센터 부지 제공에 협력하고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돕기로 하는 등 유치 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을 통해서 꼭 유치가 돼서 우리 익산 지역의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꼭 유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부가 건립 비용과 운영비까지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호남권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 전라권과 충청권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진 익산시가 최종 웃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의회가 군산대학교 총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군산대가 6개월 가까이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대학 발전 저해와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입학처장이 총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신학기 기간과 맞물려 업무가 몰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송부했습니다. 한편 군산대는 지난해 12월 총장 선거를 거쳐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임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차량이 군산 공설시장에서 불법 주차로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해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공설시장을 찾아 군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차량이 보행자가 다니는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하면서 이곳을 지나던 차량들의 운전자와 시민, 상인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20여 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불법 주차는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조회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군산의 한 고양이 보호단체가 지자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이 고양이 보호단체 중성화 사업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한 민원인이 중성화 수술을 이행했다는 근거 서류가 부족한데도 이 단체에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됐고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산시는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횡령 정황은 뚜렷하게 드러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대학 입학생이 10년 만에 7,000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교수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대학 입학생은 2만 649명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 24.9%인 6,851명이 줄었습니다. 도내 대학교 재학생도 지난해 10만 5,342명으로 10년 전보다 15.9%가 감소했습니다. 교수 노조는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고교생 과학 동아리 지원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실험 중심과 과학 연구, 지역사회의 문제 과학적 해결 등 3개 분야 180팀에 1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한 뒤 동아리 소개서와 활동 계획서 등을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복숭아 하우스에서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고 붉은색 복숭아 꽃이 활짝 폈습니다. 오는 4월을 기점으로 복숭아 꽃은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장산에서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인 변산 바람꽃이 개화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검찰과 A경감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A경감에 대한 직위 해제도 미뤘습니다. A경감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와 관련해 사건 관계인에게 계좌 추적 계획이나 압수수색 정보 등을 9차례 걸쳐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 누설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료적 통제와 과도한 업무 지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8일 일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3일 이상의 교육과정 세움 주간 실시와 일정, 참석 대상, 교육과정 현황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 같은 세밀한 보고 요구는 초등교사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관료적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옥구농협이 지난해 양곡 부문 업적 평가에서 전북 1위,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옥구농협은 양곡 판매 부문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쌀 판매 성장률과 양곡 사업 성장률, 잡곡 계약 재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옥구농협 RPC는 지난해 24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 대비 40%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양곡 부문 업적 평가는 전국 1,118개 농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1년 동안 농협의 양곡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이 3.1절을 앞두고 애국지사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영진 서부보훈지청장은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옹을 위문하고 대통령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석규 지사는 1943년 3월 광주 사범학교 재학 중 무등 독서회를 조직해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모의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지난 2010년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서훈을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공공부문 청년 멘토 참여자 12명을 모집합니다. 공공부문 청년 멘토는 미취업 대학 졸업생들에게 공공기관 행정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의 지역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입니다. 오는 3월 2일까지 시청 일자리 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 일자리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는 3월 26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 비욘드 더 뮤지컬이 개최됩니다. 티켓 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합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나눔 활동에 동참한 라인 플란트 치과를 착한 가게 26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4도에서 1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